물리학원 첫째 단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의견 여러 가지 줘서요. 한번 같이 조금 보시고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각오 쭉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다고 1학기 때보다 더 잘할 거다, 1학기 때 원하는 등급 안 나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각오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지금 3학년하고 2학년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찍어서 올려주는데 여기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들은 지금 수능 준비해야 되고, 지금 물리 선택한 사람은 뭐 물리를 선택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볼 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우리가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3시간은 선생님이 온라인 기간에는 3시간은 좀 나갈 거고요. 1시간은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계약 하게 되면 그때는 그거 맞춰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행평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1학기랑 크게 다르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하는데 지금 우리 물질의 자기적인 특성하고 파동과 정보통신 뭐 여기까지 가는데 자기적 특성 전체는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성질 초반 부분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할 것 같고요. 2학기 내용, 여기 내용이 파동 쪽이 어렵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학이 쉬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파동이 쉬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념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나는 생물보다는 화학을 잘해, 나는 화학보다는 생물을 잘해, 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더욱더 수준 높은 드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견 잘 받아서 열심히 선생님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석주위의 자기장은 이런 모양으로 생기죠. 여러분들 자석주위에다가 철가루 뿌려 놓으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지, 자기장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석 주위에 당연히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선으로 표시하고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요 지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화살표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럼 여기 지점을 찍었다 그러면 여기 접선 방향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의미하는, 이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요 지점에서 N극이 자석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낸 게 자기력선입니다. 자기력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파란색 선이 자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자기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무언가 나와서 이쪽 S극으로 무언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힘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 뿐이에요. 당연히 N극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밀어내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힘 받겠죠? 근데 사실 이쪽 방향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S극이 당기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합치면 이쪽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게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나타낸 선이기 때문에 끊기지 않아요. 끊겼다는 얘기는 갑자기 자기력이 사라졌다라는 건데,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끊길 수 있겠죠. 정확하게 중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끊길 수는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성질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자기력선이 교차하지도 않아요. 한 선은 이렇게, 한 선은 이렇게 교차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힘의 방향이 어디라는 소리야?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교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력선의 특징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검색을 이렇게 Magnetic Field Current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동영상이 여러 개 나오는데 요거 하나 볼게요. 전선에서 자기장이라는 건데 I have a piece of 옛날에 plastic 웨르스테드라는 through which I 사람이 drilled a 전류를 hole, 연구하던 and then I took a 사람이었거든요. wire 전류를 and 연구하는데 looped it 그 through 주변에 the 놨던 hole 우연히 10 놨던 times. 나침반이 So 막 I 돌아가는 have 거예요. 10 이게 strands 왜 of 이러지? wire here 라고 생각을 flowing 해서 through 좀 더 this 조사를 hole. 해보니까 So if I have 1 amp of current 이런 flowing in 결론을 the 얻었죠. wire, I will have 자, essentially 한번 10 조금씩 amp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flowing. 자, 전선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To the 주변에다가 철가루를 뿌려줘요. 철가루를 뿌려주고 전류를 흘려주면 철가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전류를 흘려줄 거고 철가루가 잘 움직이도록 바닥을 톡톡톡톡 쳐주면 이렇게 철가루가 And you can see how the iron filings 배열이 have 됩니다. rotated to form circles around the wire, indicate.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동그랗게 전선을 만들어 놓고요. 그 주변에다가 또 철가루를 뿌리고 톡톡톡톡 Now I'm 쳐줄 going to 거예요. sprinkle on. 철가루 뿌리고 And they're going to 전류를 be, 흘려준 다음에 which will filings will be 톡톡톡톡 쳐주니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capital. 이런 모양으로 배열이 됩니다. Inside the coil, you can clearly see how the iron filings have rotated 얘네들은 왜 along. 이럴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자석 주위에 철가루 뿌려놓은 거랑 배열이 비슷하게 됐죠. 자, 자석이 주변에다가 뭘 만들어나요? 자기장 만들죠. 근데 전류를 흘려줬더니 비슷한 모양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기장의 특성하고 방향, 얘가 세기는 얼만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직선 모양으로 전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니까 철가루들이 원형으로 배열됐어요. 그 얘기는 자기장이 원형으로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먼저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화살표라고 부르죠. 뭘 본딴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을 본딴 거죠. 지금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아래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눈으로 쫙 들어오는 이런 화살이 있다라고 하면 화살의 어디 부분이 보이겠어요? 화살 촉 부분이 보이겠죠. 자, 그리고 화살이 여러분들로부터 쭉 선생님으로 날아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겠어요? 화살의 뒷부분 깃이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 지면으로부터 위로 나오는 거는 화살촉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 표면으로 들어가는 거는 화살 깃 부분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방향,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표현 방법이 점이 있고 X가 있을 텐데, 점 이렇게 표시하면, 공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나오는 방향, X 이렇게 표시하면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원형으로 생겼는데,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냐?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N극, S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나침반을 쫙 갖다 놓고 방향을 찾아봤더니 그림과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게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냐? 오른손을 꺼내셔서
자, 오른손을 꺼내셔서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많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더 좋아해요. 자, 엄지손가락은 직선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은 원을 만들 수 있죠? 동그라미 만들 수 있죠? 원형입니다. 자, 직선전류는 주위의 자기장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직선전류는 원형 자기장을 만들죠. 그럼 직선전류는 원형 자기장을 만드는데 직선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이면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전류가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기장이 주변에. 자, 그럼 지면하고 똑같이 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이렇게 돌려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방향, 이 방향.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형으로 생기는데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다 대고서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기장이 이런 모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이 지금 어설프게 그렸는데, 자,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부분하고 멀리 있는 부분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가까이 있는 데가 어떻겠어요? 세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럼 자기장이 주변에 생기는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가까이서는 자기장이 세요. 그러면 이 자기력선을 그릴 때, 자기장을 그릴 때 촘촘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촘촘하게 그려주셔야지 그 부분에서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거리에 반비례하겠죠. 멀어질수록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도 세겠죠.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자, 방향 어떻게 찾느냐? 오른손으로 찾는다. 이렇게 찾는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아까 이런 그림 같은 모양으로 생기죠. 원리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이렇게 네모난 도선을 만들고 전류를 흘려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위에 자기장을 만들 텐데 선생님이 그림 그려볼게요. 자, 지금 위로 흐르고 있죠. 위. 이렇게 말아주니까 주위의 자기장을 이런 방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오른쪽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아래로 해보면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래로 되면 이렇게. 이쪽 아래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중심을 한번 보세요. 중심을 보시면 얘가 만드는 거, 얘가 만드는 거, 얘가 만드는 거, 얘가 만드는 거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겠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다 합쳐지니까 더 세질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도선 중심에서 자기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연속적으로 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때 중심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느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손가락 뭐라 그랬어요? 원형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불렀어요? 직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전류가 원형이죠. 그러면은 이게 전류야. 근데 그 중심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 그림대로 나타내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여러 가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전류할 때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가 되겠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그냥 중심에서 자기장을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자, 그럼 전류가 요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일단 뭐에 비례할까요?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도 세게지겠죠? 그래서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전류가 각각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게 반지름이 크면 거리가 먼 거예요. 반지름이 작으면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형 전류는 직선 전류를 구부려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해요. 그거 얘기는 원형 전류에서는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전류, 원형 전류 두 가지를 봤어요. 둘 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 혹은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감아 놓은 거죠. 그래서 전류 방향을 찾으면 그냥 자기장 방향 원형 전류랑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 솔레노이드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얘네들 원형으로 말하자면 전류가 여러 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찾으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구나. 이렇게지. 선생님이 지금 이게 카메라로 보니까 거꾸로 보여갖고. 자, 그러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나머지 네 손가락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의 방향 왼쪽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거잖아요. 여러 개 겹쳐 놓은 거라서 여기 부분 보시면 이 중심에서 자기력선을 보시면 간격이 다 일정하죠. 이 내부에서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형 도선이 여러 개 겹친 거기 때문에 이 겹침의 효과에 의해서 내부에서 자기장이 균일합니다.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고 싶다? 솔레노이드 만들면 돼요. 우리가 보통 코일이라고 부르죠? 이거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럼 이때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할까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뭐에 비례할까? 당연히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솔레노이드 원형 도선 여러 개 겹쳐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겹쳤기 때문에 겹친 만큼 세지겠죠. 5번 감은 것보다 10번 감은 게 더 세겠죠. 당연히. 근데 감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5번을 감는데 이렇게 5번 감았어. 10번 감는데 이렇게 10번 감았어요. 자, 그러면 이 겹침의 효과가 성글게 감은 건 적겠죠. 그래서 이걸 수치화한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길이당 감은 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길이가 짧을수록 빡빡하게 감은 거니까 길이당 감은 수가 커지겠죠. 길이는 그대로인데 감은 수를 적게 했다? 그럼 성글게 감은 거니까 그거에는 반비례해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길이당 감은 수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이거의 세기를 다 비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자기장은 B라고 써요. 그리고요, 비례합니다. 뭐에 비례하냐?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원형 도선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똑같이 써볼게요. 얘네들 둘 다 마찬가지로 R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원형도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R은 반지름이 되겠죠? R분의 I 이렇게 됩니다. 솔레노이드는 길이당 가문수 N 곱하기 전류의 세기 요거에 비례합니다.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원래는 이거 등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mu n I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뭐 상수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가 세냐? 어디가 몇 배 세냐? 이거예요. 그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기력 공부할 때 보면 전기력 공부할 때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배웠었죠. 그럼 K 필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됐었잖아요. 그냥 R이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Q가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Q가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만 알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R, I, N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속도계 혹은 여기 기름이 얼만큼 남아 있는가 이런 계기판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연료가 많이 있으면 이 부표가 떠오릅니다. 부표가 떠올라서 여기 저항을 변화시켜줘요. 저항을 변화시켜주는데, 자, 저항이 변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변하겠죠. 전류의 세기가 변합니다. 이거를 선생님 잠깐 사라져야겠네. 이거를 이제 어디다 연결했냐면 여기 코일을 쫙 감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자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기장이. 지금 뭐야 이거 N극 S극이 왜 거꾸로 돼 있지? 좀 이상하네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하여튼 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세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거든요. 그럼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니까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은 또 S극이 됐으니까 S극 됐으니까 밀어내죠. 만약에 전류가 감소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작아지니까 다시 코일은 원래 상태대로 안 되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자석의 세기를 변화시켜 주는 거야.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코일이 만드는 자석이 달라져서 이렇게 계측기 바늘을 돌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돌아가는 형태의 계측기들은 다 이런 원리예요. 전류가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계측기가 많이 돌아가느냐 적게 돌아가느냐 이거를 이용해서 계측기를 만듭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스피커죠. 스피커. 자, 코일을 만들고요. 그 코일을 진동판에다가 붙여버려요. 요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서로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소리 신호를 보내주는데 전류가 흘렀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가 순방향으로 흘렀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자석이 이쪽에 N극이 됐다가 이쪽에 S극이 됐다가 반대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이 N극이 됐다가 이쪽이 S극이 됐다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자석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자석 들어있는 안에서 이 자석, 얘네들이 자석이 되면 서로 당겼다가 밀어냈다가 당겼다가 밀어냈다가 하겠죠. 그러면 코일이 움직이면서 이 진동판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면 마이크도 나오거든요. 마이크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다음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스피커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공명 영상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그네틱, 공명은 레저넌스라고 부르고요. 영상은 이미징. 그래서 MRI라고 부르는 게 요건데요.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분자들을 배열을 바꿔요. 그 배열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신체의 장기에 따라서 장기의 성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 장기별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걸 자기 공무형 양성 장치라고 부르는데, 그러려면 자기장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흘려줘서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라고 부르거든요. 가끔 여러분들 시내버스 다니다 보면은 1.5T짜리 MRI 자기 공무형 양성 장치 도입 뭐 이런 거 광고 붙어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버스에 붙어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이제 자기장을 세게 만들어주면 이미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거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데, 이때 전류를 많이 흘려줘요. 굉장히 많이 흘려주기 때문에 이때 초전도체가 사용돼요. 그냥 구리도선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초전도체를 사용해서 이제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배웠는데 뭐 배웠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으로 찾는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에 비례하고 그리고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한다. 거리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선 균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이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준 의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문제를 이제 수업 나갈 때마다 주니까 이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풀고 싶은데 이게 뜨문뜨문 나오니까 프린트하기가 좀 어렵다 이래서, 선생님 그냥 문제를 통으로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선생님이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공부했고요. 선생님이 수업 계획 좀 알려줄게요. 수업 계획이, 자, 지금 우리가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여기죠? 지금 오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요거 개념 공부했죠. 개념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건데 첫 번째 페이지만 할게요. 선생님 PDF 준 거에 첫 번째 페이지 이거 문제풀이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문제풀이 할 건데 그래서 2쪽부터 4쪽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물질의 자성 공부할 거고요. 당연히 먼저 개념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5에서 6쪽이겠네요. 5에서 6쪽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전자기유도 개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가 3번 나갈 것 같아요. 3번. 그래서 8에서 9쪽, 10에서 12쪽, 13에서 14쪽 이렇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1시간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요 정도 나가는데, 요 정도 나가면 우리 9월 11일에 등교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아마 요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의견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선생님이 좀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기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뭐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안내하고 뭐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나 이런 거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의견이 어떤지 좀 의견을 모으고 싶어서 2차시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응답 좀 해주세요. 조금 여러분들 뭐 많이 바쁘겠지만 좀 정성 들여서 대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 수업 중에 어느 쪽이 좋았는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나는 온라인이 좋았다 요거 하시면 되고, 나는 등교가 좋았다 이렇게 되시고, 좀 점수
여러분들 뭐 중간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들 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왜 요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응답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 그리고 온라인 수업의 단점, 등교 수업의 장점, 등교 수업의 단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할 게 조금 많아요. 미안해요. 근데 좀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자, 수업에 선생님이 나오는 거, 지금 얼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어주세요. 뭐, 여러분들 뭐, 이거 선생님 얼굴을 더 크게 해주세요. 뭐, 이미 크지만, 크게 해주세요.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일로 가는 게 좋아요. 일로 가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좀, 혹은 다른 의견, 이런 거 좀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이제 유튜브로 수업을 이렇게 줬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했는데, 그거의 장점 적어주시고, 뭐 왜 이런 게 장점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EBS로 제공하는 과목이 있을 거고,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말고도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해주시고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 이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구글 클래스 쓰고 있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제시하고 싶은 의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아주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짜증내고 이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진화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받는 태도도 바뀌어야 돼. 그랬을 때 이준섭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 좀 의견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생님 한 분 떠올리시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선생님이 현재 어떠신데 이런 식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분 정도 하시고요. 학교 차원에서 이런 점들은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생각이 있으시면 좀 적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 자신의 의견 한번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잘 써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